네, 한 주의 출발이 약하다 보니까 이제 남은 이 사거래일도 이런 흐름을 대비해 봐야 될지 고민이 깊어지는데요. 내일장은 어떨까요? 힌트 함께 찾아보시죠. 오늘은 현대증권의 배성영 연구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증시 분위기가 상당히 좀 쌀쌀합니다. 내일 우리 증시 내부적인 변수는 어떤 게 있나요? 예, 일단은 뭐 지수 2000선 상단에서 국내 증시에서의 그런 매수 주체 부재가 시장의 상승 탄력 둔화로 계속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뭐 지난주까지에서는 계속 기술적인 측면에서 거래 대금이 감소하면서 시장 참여자의 그런 관망 심리가 상당히 좀 커진 상황이고요. 특히 21선 근처에서 시장이 방향성을 위로 잡지 못하면서 21선을 이탈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단 시장이 기술적으로는 조정 국면이 좀 더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큰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기관 투자자들이 2000선 상단에서의 그런 펀드 환매 매물이 지속적으로 좀 나오면서 기관 투자자들의 그런 비중 축소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시장은 단기적인 조정 국면에 들어설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역시 외국인 역시 FOMC 이후에 달러가 강세 반전하면서 전반적인 이머지 마켓에 대한 그런 시각이 아직도 긍정적으로 변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외국인 투자자 역시 현물 시장에서는 다소 보수적인 스탠스를 취할 가능성이 높은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기술적으로도 단기 추세는 좀 이탈한 듯 보이고 수급적으로도 딱히 좀 호재를 찾아보기가 힘든 것 같은데요. 해외 쪽에서는 어떤 내용들 준비되어 있나요? 예, 역시 이제 지난 주말에 미국 고용 지표가 상당히 좀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비농가 고용자 수가 27만 명이나 증가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미국 금리 인상 확률이 지난주 50%대에서 68%까지 크게 12월 금리 인상 기대가 커진 상황이고요. 그에 따라서 달러와 강세가 진행이 되면서 유로 약세, 엔화 약세의 현상이 뚜렷하게 발견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달러가 갑작스럽게 다시 변동성이 커지면서 이머징 마켓에 대한 불안감은 우리 시장에도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우리 시장 흐름을 보면 현재 아시아 시장에서 일본과 중국 증시 그런 무난한 강세 흐름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만이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은 아직도 우리 시장의 그런 이머징 마켓에 대한 한계가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는 측면이 아닌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중국 소비자와 생산자 물가 지표가 발표될 예정인데요. 일단 전월 대비해서는 크게 변동성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국내 증시 그렇다면은 지금 향후에 지지라인은 좀 어느 정도까지 보세요? 예, 우리 시장 뭐 현재 조정 국면에 다시 들어선 상황이고요. 21선도 이탈한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 하락의 가능성은 일단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61선까지 다소 열려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 시장의 변동성이 이전보다는 상당히 좀 작아지는 그런 흐름들을 기대해 볼 수가 있는데요. 역시 이번 분기 이후에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전반적인 삼성그룹주들의 자사주와 배당 확대와 같은 주주 친화적 정책들이 장기적으로는 우리 시장의 그런 디스카운트 요인들을 해소할 수 있는 요인들로 작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대형주에 대해서는 상당히 하방 경직성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시장은 2000선을 하회할 수도 있겠지만 조정의 형태는 상당히 변동성이 작은 뭐 그런 모습들이 진행될 것 같고요. 반대로 이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8월 이후에 기관 투자자들이 안전자산 선호, 즉 대형주의 선호 현상이 커지면서 중소형주에 대한 비중 축소 과정이 계속적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최근 한미약품의 상승세와 맞물려서 한미약품의 그런 쏠림 현상들이 오히려 기타 섹터에 대한 기타 종목에 대한 매도세로 출회가 되고 있기 때문에 중소형주는 다소 수급의 그런 불균형 현상에도 일부 대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은 60에서 1970선 부근에서 지지력 예상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코스닥은 좀 더 보수적으로 보시는 건가요? 어느 정도까지 좀 더 조정을 대비를 해야 될까요? 예, 일단 뭐 코스닥 시장은 최근 두 달간 한 660포인트와 700포인트 정도의 좁은 박스권 흐름들을 보였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 기술적으로 장대 연봉이 출현하면서 이동평균선들이 수렴한 상태에서 방향성을 하방으로 잡았기 때문에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변동성이 좀 더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오늘 전체적으로 시장 수급을 보시더라도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 다소 강도 높은 매물을 출하하고 있다는 점에서 코스닥 시장과 관련해서는 역시 이제 3분기 실적을 점검하시면서 일부 실적 호전주에만 집중을 선택하는 전략이 좋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지난주까지 해서 코스닥 주요 150개 기업들 중에서 약 20개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역시 실적 부분에 있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낸 기업보다는 아직도 어닝 쇼크를 낸 기업들이 2배 이상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는 일단 실적 점검이 최우선 사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슬아슬한 상태에서 2부로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동시효과 구간이고요. 잠시 후 2부에서 짚어드리겠습니다.